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통의 백정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표입니다. 저도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보시는 분도 참 재미있는 시간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문자가 와 있죠. 문자가 네 통이죠. 네 통을 각각 비교해서 볼게요. 혹시 첫 번째 이 문자의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시청자 중에 계실까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힌디어예요. 이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이 문자의 뜻을 정확히 알겠지만 우리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글자인지는 알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영어네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고요. 영어를 잘 모르는 저는 아는 단어가 몇 개 보이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문자는 실제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안전 문자입니다. 태풍 내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내습이라는 표현 평소에 쓰시나요? 저는 쓰지 않거든요. 내습이라는 표현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짧은 한자어의 개조식 표현입니다. 사실은 안전 문자라는 건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문자가 아니죠.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치 기반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 문자를 정확히 다 이해할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자는 태풍이 오면 강가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내용인데 훨씬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루에 보는 정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도 확인하고요.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도 보고요. SNS에 달린 댓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 공간에 오면서도 눈으로 수많은 정보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고 사는데 그 정보 중에는 그냥 가볍게 지나쳐도 되는 정보가 있는 반면에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안전 문자와 같이 우리의 삶 그리고 생활과 직결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단순한 정보라기보다는 저는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4년에 처음 현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약 한 15년 정도 사회복지 현장, 특히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의 소소한 소통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가의 삶을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마지막 직장에서 지금 제가 저의 이제 정신적 지지자인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저희 클라이언트를 장애인으로 만나는 것과 장애인의 가족이 돼서 사는 삶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직장에서는 우리 조직, 내가 그때 당시 일을 했던 조직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다 보니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고요. 근데 그 직장에서 제가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를 하면서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이즈리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즈리드 생소하실 텐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즈리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저 마음을 갖고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한국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정보를 보자마자 번개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딱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결심을 했고 그 결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정보, 네.
쉬운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말 쉬운 정보는 꼭 필요하지만 이 쉬운 정보를 설명하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쉬운 정보란 이해하기 쉬운 글에 그 글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가 더해진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글, 전문 용어, 한자어, 외래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덜어낸 짧고 쉬운 글에 이해를 돕는 이미지란 사파나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정보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쉽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200명 넘게 계실 텐데 그분들이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 지식의 정도, 그리고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 아마 쉽다라는 기준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쉬운 정보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소한 소통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2017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 9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 한 번 더 지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7명,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이 쉬운 정보 만드는 일을 의미와 재미를 다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쉬운 정보로 모두가 누리는 하루입니다. 사실은 소소한 소통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정보를 안다는 것, 무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알므로써 저희의 고객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타인과 소통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정보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많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 하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일반 정보라고 된 것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게 되는 정보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기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그냥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설명글이 나오는데 와, 설명글 안에도 어려운 표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몰라서 찾은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검색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 딱 보기에도 편안하지 않나요? 저희 소소한 소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쉽게 바꾼 표현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거나 돈을 벌기 어려워 나라의 지원을 받는 사람,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한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조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렇듯 쉬운 정보란 핵심적인 개념을 짧고 쉽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것만 보시더라도 훨씬 더 오른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개발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발달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지? 생소하실 텐데 지금 아주 핫한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온 다운 증후군을 가진 그 배우분도 발달장애인인 거죠. 저는 발달장애인은 이해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보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서 글을 보고 아니면 소리, 음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은 수어라는 걸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수어가 모르는 사람과는 필담을 하기도 하고 구하라고 해서 입모양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각각의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접근 혹은 의사소통을 지원받고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 저는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제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을 많이 만나고 발달장애인을
친한 친구, 오빠, 동생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문자 메시지도 처음에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동료인 발달장애인분이 안전 문자가 온 걸 보더니 짜증을 냈어요. 아 뭐야, 모르는 말 투성이잖아.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절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은 자주 가는 공간도 아니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저는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자주 가다 보니까 익숙한데 사회 초년생 때는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에 꼭 찾아봤어요. 근데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의 죽음을 위로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장 예절을 쉽게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기도 했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더니 많은 발달장애인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죠. 내가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쉽게 바꾸기도 했고요. 올해는 선거가 2번이나 있었죠. 발달장애인 18세 이상이라면 똑같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선거 공약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글을 모르는 분들은 투표 용지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참정권을 지키는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사실 이제 6년 차의 사회적 기업이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나?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2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일궈내야 되는 조직이죠. 무엇이 더 우선시 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지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가치 실현하지 않으면 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냥 기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모두를 실현해야 하고 이 2가지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로 살다가 쉬운 정보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사회적 기업가가 되니까 매일이 배워야 할 것, 매일이 도전, 그리고 지금은 17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되다 보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나의 가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나의 신념,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 철학, 이거는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신념, 철학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매일의 일상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회고를 합니다. 회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는 개선을 해야겠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 사회적 기업가이지만 저도 한 사람의 자연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치면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운동을 이제 가끔 하고 있고요. 요새 또 바쁘다는 이유로 못 하는데 필라테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잊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강도가 세서. 그리고 가끔 제가 회고를 하면서 108배를 하기도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술이죠. 지금 시청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과 매일 저녁 술을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공유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신념, 가치, 철학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고 회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창업가분들이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스스로를 너무 독촉하지만 말고 스스로에게 여유도 주고 일과 삶을 조금 떼어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쉬운 정보를 만들지만 만들다 보니 이게 발달장애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립미술관입니다. 지금 막을 내린 전시인데요. 어떠세요? 현대미술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현대미술에 있는 작품 해설을 보면 작가의 의도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조금 더 미술의 생소한 사람들,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해설을 쉽게 바꿨습니다. 작가의 의도, 이 글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모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전시 해설을 했더니 많은 관람객들이 너무 쉽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이런 쉬운 정보라는 게 접해보신 분은 아, 나한테도 필요한 거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시간이 많다고 하면 제가 이걸로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쉽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일을 저희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이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만 일을 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배달앱 사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작년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배달앱 사용법 설명서를 만들고 지금 보시는 이 어플의 회사에 연락해서 예산을 받아서 인쇄를 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한 사람, 배달앱을 처음 써보는 사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사용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도 이 설명서를 활용해서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쉬운 정보는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어린이, 아니면 인지가 점점 떨어지는 어르신, 그리고 한국말이 아직 서투른 외국인들, 모든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보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정보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소수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도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앞에서 던졌는데요.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 소소한 소통이 함께 한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